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오늘 예리 선수 그리고 프레시벨라 선수를 모시고 태극마크를 단 비걸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태극마크를 단 비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러 온 프레시벨라 예일입니다. 정말 춤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올인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이제 브레이킹이 채택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두 분은 정식 종목이 되고 메인스트림에 올리기 전부터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셨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뿌듯한 느낌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사명감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마음이실지 되게 궁금해요. 춤을 대하는 브레이킹을 대하는 뭔가 저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를 해서 나가게 되는 대회들도 많을 거고 그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좀 전에는 그냥 마냥 즐겁게 좋은 마음으로 끝나고 이랬다면 지금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투지가 불타오르고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마냥 재밌게는 못하고 그렇구나. 이제는 좋은 걸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네. 둘 중에 둘 다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린님은 어떠세요? 저는 유스올림픽을 이미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파리올림픽에 채택이 되고 되게 반가웠어요. 어쨌든 성인이 돼서도 이 무대에 도전할 수 있구나. 만약에 파리올림픽 채택이 안 됐다면 저는 그 청소년 때 경험하고 끝이었을 건데 어쨌든 다시 또 나갈 수 있게 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또 해볼 수 있구나. 제가 유스올림픽 때 해보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식 종목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건 되겠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이제 들어가니까 뭔가 새로운 길이 탁 트여서 내가 이쪽으로도 뭔가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 일단 두 분 모두 2월 24일, 25일에 일본의 기타큐슈에서 열리는 그 대회에도 출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이 좀 궁금한 게 이 대회, 일본에서의 그 대회의 성과가 또 이제 올림픽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올림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대회 랭킹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랭킹 포인트를 올해 말에 집계를 해서 봤을 때 올림픽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커트라인에 그 안에 랭킹에 들어가 있으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고 이제 몇몇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승하면은 그냥 랭킹에 상관없이 바로 티켓을 주는 대회도 있어요. 네. 올림픽 자리를 아예 줘버리는. 어쨌든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포인트를 주는 대회고요. 포인트 대회. 네, 거기서 이제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 지급이 되는 거죠. 티켓을 아예 주는 대회의 예시는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아시안 게임이랑 네. 9월 달에 또 하나 있을 벨기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1등하는 그런 대단한 대회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유러피안 챔피언십에서도 유럽권에서 이제 한 명 네.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티켓을 하나씩 주는 거고 네. 그러면 시몬스 소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포인트를 주는 건가요? 주시면 좋겠다고요. 저희 둘만 이렇게. 저희 마음의 포인트를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리지 마시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브레이킹 그 댄서들의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브레이킹 대회가 열리고 외국에서도 와갖고 보면서 정말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화제성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또 좋아하고 즐기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 분은 지금 어떻게 좀 느끼세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 관심이 더 많아지셨다는 건 체감이 되거든요. 제가 춤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태어났을 연도쯤에 이미 브레이킹 붐이 있었더라고요. 확 붐이었다가 또 잠시 식었다가 이제 다시 올림픽 채택되면서 와 이제 브레이킹 올림픽이래 이러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모두가 이 불씨를 꺼트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심이 감사한 만큼 그만큼 보답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도 전체적인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 확실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보답해 드리려고 이제 저희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정말 국가대표는 건들면 안 된다.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훈련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연습을 하고 계신지. 선수촌에서
생활할 때랑 나와서 생활할 때랑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선수촌에서는 보통 오전에는 웨이트 운동, 웨이트로. 고강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오후 이제 한 3시부터 저녁은 뭐 하고 싶을 때까지 그렇게 춤 연습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선수촌에서 있을 때는 저는 운동에 조금 더 매진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네. 선수촌에 있을 때 몸을 좀 더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려서 만들어 놓고 나와서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나와서 연습실 도착하면 1시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중간중간 밥도 먹고 쉬기도 하지만 그래도 10시, 11시까지는 계속 그냥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쉬고 연습하고 쉬고. 강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 시간 내내 물구나무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하고. 이제 보통 2-3시간씩 하다가 네. 쉬었다가 또 2-3시간씩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예림은 어떠세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1시간 동안 물건나무를 서 있을 순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좀 놀랐습니다. 한치 하신다는 줄 알고. 네네. 1시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으니까 네. 이제 딱 집중해서 타임별로 내가 오늘 연습 시간이 3시간이면 3시간 동안 내가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연습하기도 하고 뭐 쉽게 비교를 하자면 뭔가 일반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려고 하시면은 네.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뭐 저녁에 1-2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그 일하는 시간이 운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돼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일과를 다 끝내시고 운동을 하실 적 저희는 그 반대로 운동을 쭉 하고 뭐 연습이나 운동을 쭉 하고 그 시간에 뭐 휴식을 하든지 자기 개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무거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끌어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죠. 그 꿈나무 분들은 아마 두 분의 발자취를 보고 쫓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청중분들과 직접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또 팬분들 있으시면 또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몬스 탤런트 디벨롭먼트 팀의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네, 반갑습니다. 브레이킹이라는 게 그 DJ가 선곡한 그 음악에 따라서 프리스타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춤을 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이 좀 거쳐져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게 맞나요? DJ가 딱 선정을 하고 노래가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렇게 타다가 이게 딱 들어가는 모든 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네, 그게 맞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럼 모든 걸 다 알고 있나요? 이게 이제 뭐 사운드 클라우드나 뭐 유튜브 이런 데에도 이제 뭐 전 세계 DJ들이 이제 믹스테이프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네. 올려놓는 걸 듣고 하는 거의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데 보통 힙합 뭐 브레이킹 비트 자체가 사실 뭔가 포인트를 주는 박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게 춤추는 사람들은 그 포인트 박자를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런 노래를 틀어도 결국에 이제 힙합 노래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연습했을 때 그냥 그 믹스테이프 틀어놓은 곡들 중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거의 다 아는 노래이긴 해요. 다 아는 노래가 될 정도로의 연습은 이미 있으셨고 네. 패턴은 어느 정도? 이게 박자로 따지면은 8박자에 한 번씩 포인트, 8박자, 16박자 이렇게 포인트 구간이 거의 대부분 항상 있어요. 특별하지 않는다면? 예림 혹시 그래도 나는 여기서 더 브레이크스루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한다가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브레이킹 음악 자체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오히려 다른 장르 음악에 비해서 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일정한 박자에 일정한 포인트가 나오는 편인데 가끔 아닐 때가 있어요. 네. 가끔 그렇게 DJ들이 맘대로 틀었을 때 변조가 되는 노래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럴 때 살짝 당황하기도 하고 그쵸. 안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 사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오는 감이인데 그게 한 박자 그렇게 변화가 나오기 몇 초 전에 들려요. 느껴져요. 네. 그러면은 그 순간 동작의 카운트를 바꾸거나 이미 준비된 루틴에서 조금
박자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밀거나 당기거나. 그쵸. 네. 레이백을 한다든지 뭔가 아, 그렇게 네. 네. 그렇게 되게 몸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럴 때 그게 저희 계산과 음악이 실제로 맞아 떨어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희열이 딱 그쵸. 프리즈를 딱 하는 그 순간에 탁 멈췄다가 딱 그쵸. 맞아 떨어질 때 어떤 네. 그 느껴지는 희열이 있겠네요. 네, 그걸 위해서는 엄청난 그럼- 연습을.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몬스 탤런트 디벨롭먼트 팀 박주희라고 합니다. 두 분 진솔한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 댄서마다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나 뭐 필살기라고 불리는 동작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이제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동작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왜 김연아 선수나 아사다마오도 우리 생각하면 어떤 것이 이 선수의 시그니처다 있잖아요. 두 분도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이 춤이 나름 만들어진 지 꽤 오래 몇십 년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이요? 1970년대쯤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춤이다 시작됐던. 보니까 네네. 그동안 이제 동작들을 새로 만들어 두신 분도 있고 네. 근데 일단 기본적인 동작들을 저희가 계속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작을 정말 누가 더 센스 있게 풀어내느냐의 싸움이 된 요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함부로 막 이건 나만의 시그니처라고 완곡하게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것만은 대회에서 자주 쓰고 남들이 하는 거 거의 못 봤다. 지구 반대편은 누군가가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못 봤다 하는 것들은 이제 저나 언니나 있죠. 있어요. 네. 그냥 백핸드예요. 백핸드인데 팔꿈치로.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물거나 뭐 선 네. 상태로 한 바퀴 돌면 백핸드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를 팔꿈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닿아서 그만큼 바닥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깝고. 제가 연습할 때 많이 물어보면 남자들도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죠, 얼굴에 확 다가오는 그래서 거잖아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냥 장난으로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재밌다 하고 저는 뭔가 자주 쓰기 시작했는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는 좀 강력하게 써볼 수 있겠다 하는 저의 시그니처입니다. 공포를 좀 극복해야 되는 게 있네요. 네네네. 근데 나는 하니까 되던데?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프레시 벨라님 어떠세요? 그런 어떤 게 저도 있을까요?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하나를 이 기술을 가기 위한 뭔가 플로우가 이제 저만의 것? 프레시하게.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이제 뭐 프리즈로 보자면은 저는 기본 에어 프리즈인데 거기서 이렇게 선다고 하면은 다리를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거꾸로 서서 이제 저는 이 동작으로 에어 프리즈도 잡고 아니면 뭐 어깨로 스핀을 돌 때 이 자세로 스핀을 돈다든지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이제 저의 시그니처라고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만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토크를 할 때는 그냥 되게 선수라고 그러니까 선수지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세를 하는데 자세하는 순간 각이 잡힌 게 느낌이 다른 거 다 느끼셨어요? 선수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방금 전에 그것만 봐도. 네, 또 다른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팀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연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올림픽에서 다른 종목들은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반해 브레이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춤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조금 헷갈린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규정에 관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크게 이제 금지되는 네. 그런 것들은 뭐 춤으로 싸우는 종목인데 네. 서로 이제 도발을 하는 상황이 이제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터치하는 거. 터치는 하면 안 된다. 네, 춤추다 뭐 민다든지 또 아까 전에 시그니처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프리즈가 제 건데 네. 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해요. 뭐 길도 똑같고 뭐 프리즈까지 똑같고 도발이네요, 그것도. 도발이 아니라 이제 카피라고 카피예요, 그거는. 네. 어. 대놓고 뺏긴 네네. 뭔가 그렇게 되면 그것도 감점 요인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자기만의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창조해내서 보여줘야 되는. 네. 그럼 그 도발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도발을 당하면서 서로 하면서 분노 게이지와 투지와 체온을 끌어올리는 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문화의 일환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좀 화가 나는지. 이제 실제 대회에서는 도발을 하는 이유가 네. 뭐 진짜로 상대가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해서 너 이거 카피야 이렇게 사인을 날리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인드를 이제 흔들려고 아, 네네네. 그냥 진짜로 정신을 집중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얘기를 하는 게 허용되는 스포츠인 거네요. 보통 어떤 네. 스포츠는 집중하는 상황에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에비 막 이런 걸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통 도발이 그게 말로 하진 않고 아, 말은 안 하고요. 말로 네. 하진 않고 이제 만약에 뭐 파워볼 뭘 했는데 너 이거 이 전 라운드에도 하지 않았냐 몇 번째냐 막 이런 몇 번째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막 카피 사인 내 거다 막 뭐. 혹은 뭐 아우 너무 뻔한 거 아우 지루해 막 이런 그게 식으로 이제 한다든가.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하는 아 봐주세요. 저거 네, 저거 이거 아까 했던 했던 것도 겁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필하기도 해요. 다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근데 실제 다른 비보이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도발이 시그니처일 정도로 많이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친구가 없나요? 아니면 딱 끝나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렇게 같이 가요? 어떻게 돼요? 배틀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러니까 리스펙하는 거죠 서로. 배틀 할 때만큼은 진짜 이기려고 그냥 내가 너는 이길 거야 이렇게 하는데 딱 경기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다 친한 사람들이고 보통은 그쵸.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 뭐 이렇게 하고 리스펙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제가 이제부터는 올림픽을 할 때 어린 자녀가 물어보면 이렇게 할 거. 끝나면 친해. 맞아. 진짜 맞아요.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한결 편해졌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도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팀의 강민지라고 합니다. 일단 두 분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두 분이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계신데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떠한 비결로 다가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좀 역사의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그 역사가 어쨌든 모두가 아는 역사이면 좋겠는 거죠. 이 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는 역사가 아니라 네. 브레이킹 카테고리라는 걸 쓱 봤을 때 제 이름이 남겨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알만한 그게 뭐 기록이 됐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든 제가 남긴 흔적이 좀 역사적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올림픽 메달을 따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되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뭔가 춤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들을 제가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에서도 경이로움들이 있습니다. 진짜 응원하게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프레시벨라님 어떠세요? 대중들이 이제 프레시벨라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뭔가 멋있는 댄서야 이렇게 알고 계시게끔. 제가 아까 하고 말씀드렸죠. 싶은- 그건 이미 이루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댄서로서 댄서로서. 네, 댄서로서 네. 이 사람은 춤을 진짜 멋있게 추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두 분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눈으로 보기로도 시몬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두 분의 후원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 분에게 또 의미가 어떻게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대회 나갈 때 옷을 딱 입으면은 네. 뒤에 누가 없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혼자 대회를 참가를 하지만 그 혼자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서포터를 해주신 거니까 서포터가 되어주신 거다 보니까 뭔가 참가할 때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갈 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고 평소에 연습할 때도 힘들어도 옷을 보면 느껴져요. 아, 열심히 해야지. 도와주는 분들이 있구나. 네. 뭔가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응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쉽게 들 텐데 그걸 이제 막아주시는 거죠. 태극마크의 무게가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국가대표의 그 태극마크는 다르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나에게 후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뜻깊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시벨라님 어떠세요?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그러고 저희를 선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한 말씀 전하고 싶고 나 후원을 받아서 마냥 좋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더 책임감이 생긴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아쉽게도 오늘 강연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각자의 그런 멋진 방식으로 꿈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정말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시몬스 스튜디오에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시간이었거든요.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저도 말이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어쨌든 이런 매체 인터뷰도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네. 아무래도 그 인터뷰마다 느낌도 다르고 정말 공적인 인터뷰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저와 언니 각자의 이야기를 좀 편하게 풀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긴장을 조금 했었는데 분위기도 편하게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서 저의 이야기, 예리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제 얘기도 잘 이렇게 풀면서 재밌게 얘기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야기 진행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인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너무너무 응원하는 또 팬이 여기 이제 한 30분 정도가 또 다시 확보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예리 선수 그리고 프레시벨라 선수와 함께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도 다양한 주제를 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